네,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안영환과 전영옥의 안전 빵빵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아해하시죠? 왜 안영환 혼자서 진행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전영옥 작가님께서 출장 중이십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전영옥 작가님의 반가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현주 의원님께서 나오셨지요. 어제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오늘은 제가 하루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본과 미국, 한국, 동북아 좀 큰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이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취임한 지 28개월 됐답니다. 28개월 동안에 아베 수상하고 전화통화 30번, 회동, 만남이죠. 정상 간의 만남 10차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두 번씩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일 관계가 역사상 이렇게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80년대에 낙하순의 수상과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일 관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뭐 역사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1855년이었죠. 1855년에 아닙니다. 1853년에 페리 제독의 흑선이 일본 동경만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흑선이죠. 페리 제독의 흑선.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 배들이 배 주위를 까맣게 칠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형 배를 몰고 온 페리 그 제독의 힘에 눌려서 일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하고 메이지 유신 열어서 이른바 강대국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못했죠. 우리는 신미양연이 하면서 세국 정책 쓰다가 결국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드디어 커지다 못하니 이제 건방이 든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초창기는 뭐 곧 이길 것처럼 했습니다. 그 당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이른바 해군 사령관이 연합함대라고 그럽니다. 연합함대 사령관이 전쟁을 이제 중앙정부가 결정하니까 나는 미국에게 이길 자신 없다. 그러나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였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의 예언대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책임진 장군 입에서 이길 수는 없다.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 했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죠. 워낙 국력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도 항공모함을 똑딱똑딱 구축하면 뭐 며칠에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업력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전이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이 경쟁이 안 되는 상대였는데 일본이 대들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가더 여러분들 아시죠? 히로히토 천황을 메가더가 만났습니다. 메가더는 뒷짐 딱 지고 히로히토 천황 메가더의 거국에 비하면 너무나 왜소한 그 천황이 서 있습니다. 일본인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지만 일본인들 가운데는요. 천황은 신입니다. 신의 자식입니다. 신의 자식이 미국의 일개 장군 옆에 서가지고는 초라한 모습을 보인 순간 일본인들 쇼크를 먹었어요.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일본 사람들 특징이 그겁니다. 강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결국은 미국은 일본을 철저하게 이른바 신권 국가에서 일반 국가로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 말을 잘 듣는 체제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도 전쟁할 수 없는 그런 국가의 헌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반도에서 6.25가 터지니까 미국의 이른바 뒤에 배후 기지로서 굉장히 경제적 부흥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본토에서 뭐 군함 만들고 무슨 뭐 만들어서 나라에 물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일본은 그런 시설,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55년쯤 되면은 10년 만에 1945년도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을 여는 거죠. 도쿄 올림픽을 열므로써 일본은 이른바 전 세계에 다시 되살아난 재건된 일본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부터 질주합니다. 일본인들 특유의 그 근검함, 부지런함, 게다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정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일본 특유의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80년대 초에는 거의 경제력이 미국을 압도가처럼 보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일본의 경제에 관한 많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책도 있었어요. 제2차 태평양 전쟁. 시나리오는 일본이 이긴다. 미국 사람들 가만히 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혼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이른바 프라자 협정에 따라서 일본의 엔화 가치, 지금도 우리 원화 가치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딴 나라의 통화가 자기 나라 통화의 가치에 비해서 월등하게 오르면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은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의 맨하탄 땅을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고 미국 땅을 막 사들입니다. 왜? 원화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본 열도를 파는 땅을 파는 그 가격이라면 미국 전체 땅을 수차례 여러 차례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된다고 합니다. 왜? 물론 일본 땅값이 비싼 것도 있지만 원화 엔화죠. 엔화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프라자 협정에서 한 방에 그냥 갚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90년대 초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든 것이죠. 그러다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이 80년대 한때의 경쟁자였던 일본 이제 다시 키워줍니다. 이유는요? 같은 철학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철학, 그 다음에 시장 경제라는 경제적 체제 같다는 거 있지만 역시 중국 때문이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 미국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수차례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영미계 국가의 특징, 해군력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왜?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 여기서 모든 문화는 여기서 생겼던 것이고 인류의 기본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유라시아 대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메리카 대륙, 미국은 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 대해서는 해군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에 대해서 해군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라시아 대륙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좋은 국가는 역시 저 서쪽에서는 영국입니다. 동쪽에서는 일본입니다. 두 섬나라도 마찬가지 입장이 똑같아요. 두 섬나라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컨트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컨트롤을 해서 누구를 패퇴시켰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라이벌 국가인 러시아, 소련을 봉쇄에 의해서 패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붕괴시켰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적은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나라, 포위시킬 수 있는 나라의 주축은 누구냐? 역시 일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이른바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중국을 포기하기 위해서,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중국 포위망에 미국은 물론 중심이죠. 인도, 호주, 그리고 인도, 호주, 일본, 이 3개국을 핵심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3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미국의 찰떡궁합을 이루면서 중국을 포기해서 결국 과거에 소련을 붕괴시킨 것처럼 이른바 봉쇄 정책에 의해서 중국을 컨트롤하겠다, 이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 사실 북한 핵 문제는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동아시아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중국과의 문제 연계선상에서 보면서 중국과의 어떤 딜을 위해서 북한 핵 문제를 포기할 수 있다. 우리한테는 이건 거의 악몽입니다. 미국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일본은 포기할 수가 없죠. 왜? 중국을 계속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을 쌓으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중국은 일본 경제력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일본 경제력의 지금 2.5배 수준입니다. 일본이 도저히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일본 자존심 상합니다. 과거 자기들이 한 수 아래에 있던 중국이 큰 소리를 빵빵 치니까. 그런데 믿을 바는 미국밖에 없다. 내 뒤에 형님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철저히 중국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은요, 중국에 대한 거대한 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이란 거대한 그 공룡 옆에 있으면 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도 주눅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미국이란 힘을 믿으면 좀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이제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찰떡궁합이 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 5월 말에 일본을 방문합니다. 6월 달에 또 옵니다. 얼마 전에 아베 일본 그러니까 멜라니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생일 파티 해주러 미국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일본 두 국가 정상이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8월 다음 달에 오면은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뭐 스모 그러니까 일본에서 국가적인 행사이죠. 스모 대회라는 것은 일본의 국기인데 스모 챔피언십을 그때 엽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자에게 트럼프가 직접 우승컵도 주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상징적인 게 있어요. 일본이 현재 일본식 항공모함을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즈모함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 독도함처럼 상륙함입니다. 헬기를 실어서 이제 상륙작전 할 때 공격하는 그런 함이에요. 근데 이즈모가 지금 길이가 한 248m짜리 그러니까 뭐 축구장 2개 들어간 길이죠. 240m짜리 현재 그 이른바 상륙함인데 우리 독도함 같은. 그런데 이 활주로 길이를 한 50m 늘려가지고 F-35 미국의 최첨단 우리도 이번에 들어왔죠. F-35를 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항모에 트럼프가 갑니다.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건 미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날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아시아에 대해서 아마 메시지를 날릴 겁니다. 찰떡궁합. 자, 군사 동맹을 우리는 확실한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F-35는 미국이 자랑한 최첨단 전투기인데 일본에 인수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 조종사의 실수인지 이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태평양 상공에 빠졌습니다. 그거 구한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 미국의 첨단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도 그걸 혹시 먼저 찾겠다고 아주 나섰어요. 이런 F-35의 기술을 일본에게는 넘겨주겠다. 미국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른바 영어권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와는 최특급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MI6와 미국의 CIA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빠져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이 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어권 국가와 똑같은 최정상급의 동맹이 되는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 이 자리에서 무슨 뭐 대한민국 상황까지 하면 이야기가 멀어집니다만 미국과 일본의 국가 동맹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이 일단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철학을 같이 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현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의 찰떡궁합을 맺는데 그런데 물론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정서적 거부감이 매우 큽니다. 우리 역사적 상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미국의 지원하에 힘이 커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일본이 다시 우리 침공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죠. 뭐 무슨 친일파 반일파 하면서 국민들 편가르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요. 일본을 이겨야 됩니다. 그 길, 그리고 일본을 이용해야 됩니다. 용일.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저 찰떡궁합을 보면서 시기할 필요도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제일 중요한 건 국익입니다. 거기엔 감정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찰떡궁합, 미국과 일본의 찰떡궁합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반쯤 떨어져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감정을 떠나서 국가의 미래만을 위한 그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일 관계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꼭 이야기를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동아시아 전체의 구도, 세계 구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와 맞물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미국과 일본의 찰떡궁합, 역사적 관계부터 시작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혼자 떠들다 보니까 좀 힘도 듭니다. 여러분들
애교롭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역 의원께서 돌아오십니다. 함께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